앵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AI 시대인데 데이터 전쟁이 정말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되는 건 테슬라와 엔비디아, 이 둘이 데이터 강자잖아요. 서로 치열하게 앞으로 박 터지게 싸울 것 같은 그 전쟁 같은 전쟁 느낌이 들어서 오늘 좀 가져와 봤습니다. 앞으로 관전쟁 흥미로울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하게 됐습니다. 이걸 보시면요. 코스모스라는 부분이 있는 상황인데요. 이 코스모스가 쏘아 올린 공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젠슨항 엔비디아 CEO가 CS2025 나와서 코스모스를 딱 자랑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코스모스가요, 로보틱스의 챗 GPT 순간이 임박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얘기를 한 거고, 코스모스 같은 경우에는요, 플랫폼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AI 학습기 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현실 세계를 가상 세계에 그대로 갖다 놓습니다. 그걸 보고 AI 그 학습기라고 말씀드렸듯이 그 AI가 그거를 연구하고 배우는 그런 작업이에요. 그래서 가상 세계에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연구하고 배우면서 나중에 그 현실 세계에 와서 똑부러지게 일을 하는, 그리고 코스모스는 그 가교 역할을 하는 플랫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분야는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떠올려 볼 수 있는 건 대표적으로 로봇이나 자율주행 섹터가 되겠습니다. 그거 인지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럼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엔비디아가 테슬라에 도전장을 냈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 얘기를 잠시 해드리면, 사실 엔비디아의 코스모스는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셔야 되는데 가상세계에서 모은 데이터잖아요. 그런데 아직은 가상세계에서 학습한 그런 데이터지만 이게 만약에 현실 세계의 데이터, 실제 데이터의 능력을 능가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건 우리가 지속적으로 시나리오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도전장을 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데이터의 왕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테슬라의 브랜드를 달고 다니는 전기차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엄청난 현실 데이터가 사실 테슬라에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 상황이나 운전자 환경 등을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데이터가 테슬라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타 완성차 자동차들이 테슬라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이유도 현실 세계의 실제 데이터를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 막강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앞으로 테슬라는 거기에서 모은 현실 데이터가 다 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여타 업체에 돈 받고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약간 좀 흥미로운 부분이 이 부분이 있었습니다. 젠슨항 CEO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가상세계 데이터는 현실 데이터를 보완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론 머스크 CEO의 심기를 막 건드리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 엔비디아에서 얘기하는 이 코스모스는요, 로봇 영역에서는 엄청난 파워를 자랑할 수 있는데 자율주행 섹터에서는 약할 수 있습니다. 왜냐? 실제 능력, 그 현실 세계에서 보여줘야 되는 게 자율주행이잖아요. 그래서 가상 세계에서 모인 데이터가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모인 데이터로 학습하고 검증하는 게 자율주행에는 굉장히 중요한데 코스모스는 거기에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율주행 쪽에서는 그런 논리로 봤을 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계가 오픈돼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가상현실에서 만들어낸 코스모스의 플랫폼의 영향력, 지속적으로 봐야 될 이슈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박 터지게 싸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전쟁에 우리로서는 나쁠 게 없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AI 시대입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높아질 거고요. 이제는 데이터의 전쟁 시대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취급하는 메모리 반도체의 영향력이 강화될 수 있는 거고요. HBM이나 그래픽 D램을 GDDR, 요즘에 CS2025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 여타 D램 같은 경우에 굉장히 더 중요해질 수 있는 상황이고,
엔비디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HBM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삼성이나 SK그룹과 반도체 동맹을 공고히 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여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AI 전용 반도체 개발 투자가 앞으로 활발해지면 여기서 우리는 먹을거리를 챙겨와야 됩니다. 최근 엔비디아가 현대차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AI 로봇의 판을 쫙 깔아줬습니다. 여기에서 앞으로 자율주행 그리고 AI 로봇 함께 만들자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CES 2025에 현대차 부스를 가본 분들이 감탄을 하더라고요. 미래형 모빌리티에 대한 혁신을 우리는 맛봤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마이크론과 그리고 중국의 창신 메모리 반도체의 추격은 거세니까 이 부분도 잘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모든 분야의 지배력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야심찬 포부를 들고 나온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여기에 쫄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주눅들지 말고 지금 물리적 AI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동차, 로봇, 기계 장비 분야에서 역량을 확보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파운드리, 그쪽 TSMC 강하잖아요. 이거와 협업하면서 첨단 공정의 경쟁력을 강화하자. 그리고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서 K반도체 이런 벨트를 조성하자. 이런 부분으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AI의 3대 석학 중 한 명이 스탠포드 대학 교수인데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요. 3대 AI 강국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확실히 외국에서는요. 우리를 강국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과제는 많은데 자신감 있게 돌파를 해야 될 원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